같이 밥 먹으려면 246억이 필요한 남자가 있죠. 워렌 버핏 아저씨인데요. 이분은 코인에 투자를 안 한다고 잘 알려져 왔습니다. 버핏 회장님은 그동안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죠. 코인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폰지 사기다, 그냥 쓰레기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 의미상 쓰레기라는 것을 암시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 뒤에 진짜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투자 기관의 말을 곧대로 믿어주는 순진한 사람들 없을 거라 믿습니다. 브라질의 한 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브라질 탑5에 들어가는 거대한 은행이고요.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어요. 이름은 누뱅크라고 합니다. 이 누뱅크와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등등 금융 서비스들을 통합한 회사로 누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워렌 버핏은 바로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버핏 회장님은 과거부터 이와 같이 코인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간접 투자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해왔고 대외적으로는 사실상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으나 아무리 봐도 지금 투자할 만한 기업이 코인 관련된 기업 말고는 없죠. 거의 대다수의 혁신들이 코인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투자의 귀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님 워렌 버핏도 결국엔 코인에 투자하는 형태가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이 누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리플의 회원사예요.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이미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국제 송금 시스템을 협력 및 구축해 오고 있죠. 워렌 버핏은 이 누뱅크에 2021년부터 5억 달러씩 해서 이미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한화로는 무려 1조 5천억에 달하죠. 이와 연관하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세계 양대 스테이블 코인에는 USDT와 USDC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USDT는 사실상 중국 자본으로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는 트럼프가 극도로 싫어하는 곳이죠. 따라서 자본을 결국 미국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밀어주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USDC라는 코인이고요. 이 코인의 발행사가 순수 미국 자본으로 미국 기관들과 연합하여 만들어진 서클이란 기업입니다. 누뱅크는 바로 그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미국 남부에 있는 브라질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많이 쓰이는 국가이죠. 따라서 브라질 안에서 페이먼트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USDC를 사용하는 겁니다. 브라질은 국가적인 규모의 무역에 있어서 헤알이라는 브라질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씁니다. 오래되었어요. 따라서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USDC와 국제 송금의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이 되고 있는 리플 레저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뱅크에 엄청나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시 워렌 버핏 회장님답죠. 그리고 워렌 버핏 회장님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주주로 있는 수없이 많은 기업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있어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리플의 회원사입니다. 이건 불과 한 달도 안 된 따뜻한 뉴스인데요. 엄청나게 대박 사건이었던 겁니다. BOA라고 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 준하는 은행인데요. 이곳에서 이렇듯 부랴부랴 리플랩스와 손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FedNow라고 하는 페이먼트 시스템 개편이 있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올 3월 10일 이제 5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ISO 20022 표준이죠. 미국 내부에서 결제를 만들어야 하는 회사들이나 은행들 또는 국제 송금을 만들어야 하는 은행들은 모두 연준의 권고에 따라 ISO 2022 표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구축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에 따라 부랴부랴 리플에게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올 3월 10일을 기점으로 현재 리플의 가격 4,500원이 영원히 오지 않을 과거의 가격이 되면서 동그라미가 하나는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한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막을 열게 됩니다. 리플은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말 그대로 대장 중에 대장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수혜를 보는 많은 기업과 코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스템의 수혜를 받은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수익률 때문입니다. 리플은 이미 덩치가 굉장히 크죠. 시총은 이미 200조가 넘는 규모이고 암호화폐 시장 시총 3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금융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도 아직까지 시총이 크지 않은 코인이라면 투자 매력이 충분하겠죠. 다음은 금융 테마주를 공략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막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과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는 암호화폐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2025년 암호화폐의 최대 상승 동력이 될 핀테크 테마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과 일치하는 코인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사둬야 하겠죠. 크게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딱 100만원, 1000만원 정도만 사둬도 충분할 겁니다. 이번 트럼프 집권 동안 목표가로 100배만 잡아도 괜찮죠.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코인이 있고요. 그 코인의 차트를 리플과 비교해서 보자면 그동안 오랜 기간 약세를 보여왔던 리플이 이제는 직전 고점을 뚫고 오히려 지지를 받으며 상승해 왔죠. 반면 이 코인은 앞서의 23년도까지 있었던 대폭 등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었던 코인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비교해보자면 이쪽 저점에서부터 리플은 약 7배 성장한 반면 이 코인은 이미 10배가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상승 돌파에 대한 여력이 충분한 것이고 앞으로도 리플의 고공행진과 함께 이 코인 역시 동반 상승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의 히든코인은 이번 연준에서 주관하는 금융 시스템 개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개발 단계에서 이미 기투자금으로 3억 달러를 넘게 유치했던 기업입니다. 그에 따라 이번 핀테크 테마에서 최고의 상승을 보여줄 코인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좋은 기업을 저 혼자 알고 있을 리가 없죠. 이미 나스닥 상장사 40여 개가 이 코인과 공동 작업 중입니다. 이들 나스닥 회사들도 역시 미국 내 그리고 국제 결제를 위해서 금융 시스템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 코인에 대한 고객사들의 니즈가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그 속도 또한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10일이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충분히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이라는 뜻이죠. 이 코인 종목은 신청하신 분들께 별도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정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밑에 고정 댓글이 있는데요. 이 고정 댓글을 클릭하고 나면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대화창 안에 숫자 6번 그리고 금융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 후 한 분 한 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